안녕하십니까, 로브맨입니다. 자,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독서의 이유, 학문의 목적, 우리는 왜 책을 보는가, 우리는 왜 공부를 하는가,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인가요? 아무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이 독서를 시작을 했어요. 작년부터 좀 독서를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제 개인의 무지를 자각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한 달에 10권 이상의 책을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책을 보는데, 물론 이 책들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이제 새로운 책들도 사게 되고 이렇게 독서를 조금 더 늘리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플라톤이라는 이 과거의 이제 철학자, 고대 철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 플라톤은 국가, 아니면 이데아론, 동굴이론, 아니면 최초로 아틀란티스 문명에 대해서 언급한 철학자. 그리고 이제 정방형 다면 물질 구조 같은 걸로 이 세상의 이 원리를, 물질 구조 원리를 해석하려고 했던 그런 철학자 정도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플라톤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그의 정확한 사상을 책으로서 이렇게 정독하면서 읽을 기회가 없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면서부터 그런 이 책들을 구입을 해서 직접 이제 그 사상들을 읽어보고 그런 취지에서 이제 독서가 시작이 됐습니다. 고대 현자들, 이 뛰어난 이 지성을 가진 이 사람들의 어떤 그들의 아주 뛰어난 생각과 사상들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이 과거의 그들의 이제 생각을 글로써 이렇게 읽는다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연평균 독서량이 이제 9.2권, 10권이 채 되지도 않는 책을 1년에 10권이 되지도 않는 책을 읽는다고 그래요. 이에 비해서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이런 선진국들의 성인 연평균 독서량은 70권에서 90권이 이상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독서량 10배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기준이고, 이 빌 게이츠 같은 이 여유로운 분들,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15권씩 독서를 하신다고 그래요. 이분들은 이제 워낙 여유도 넘치고 돈도 많으시고 이렇게 시간도 많으시고 워낙 머리도 뛰어나고 속독하는 이런 기술이 있어서 이렇게 책을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상위 계층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독서량을 자랑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많은 성인들이 의외로 이 종이로 만든 책보다는 좀 스마트폰 게임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실제로 이제 굉장히 많은 성인들이 게임을 합니다. 이제 아이들만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많은 이제 성인들도 게임을 하고 그래요. 이제 그런 여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많은 책을 읽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는 이제 많은 독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이제 10여 년 전부터는 어떤 책들이 많았냐면, 이게 삶에 대한 이제 에세이, 이렇게 이런 삶은 이런 거야, 위로를 해주고, 멘토링,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처세술, 경영학, 부동산 어떻게 될 것인가,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부에 관련된 관련 서적들, 아니면 미래 트렌드, 이런 책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있지만 얄팍한 지식서들, 아주 지식을 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패션 지식서입니다. 패션 지식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런 책들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가 않은 게, 이게 오류가 많아요. 지식을 접근하는 척하다가 뚱딴지 같이 그냥 겉핥기식으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도 많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세이, 멘토링, 처세술, 이런 것들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닥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그런 책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이런 것도 사실 가능한데 깊이가 얕다 보니까 여러 번 읽을 수 있는 책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멘토에 열광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멘토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무의하다고 느끼는 거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치, 어떤 상황, 어떤 성공의 척도 이런 것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공의 어떤 키워드가 나에게 정확하게 이제 대입이 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이 멘토링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무의하지 않은가 어떤 면에서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인문교양을 TV 채널에 갖고 왔다 뭐 이런 것들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아주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 이것이 이제 예능하고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이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쓸데없는 뭐 퀴즈도 하고 농담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이 지식이 얄팍해요. 지식의 전달 체계가 너무 작고 이 예능으로 이제 대부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거 보다 보면은 이제 남는 게 별로 없는 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루하니까 이 예능이 있어야지 이걸 좀 보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이게 좀 정보량이 작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스미소니언 재단이나 뭐 히스토리 채널, 내셔널 지오그래피 뭐 이런 데서 제공하고 있는 이 다큐멘터리 같은 거나 이 컨퍼런스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좀 지루해서 그러지 이 관심사를 가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그런 채널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집중해서 딴짓거리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집중해서 봤을 때 한 400페이지 분량의 책을 읽을 때 한 8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정보량이 사실 보면 굉장히 방대한 것 같아요. 400페이지만 해도 이 활자수나 뭐 이런 이 편집에 따라서 이 정보량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이거를 만약에 이제 한 400페이지 분량의 어떤 그 책의 어떤 정보를 이 TV 시리즈로 이 다큐멘터리 같은 걸로 제작을 한다 그러면 20부작으로 만들어도 다 못 담아요. 그 정도로 이 글자, 이 활자로 만들어진 책의 정보량은 사실상 어마어마하다. 이 책 한 권을 한번 보는 거는 이 지식 체계를 넓히는 데는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말 이제 뭐 근래에는 이제 한국의 이제 도서 출판, 이 서점에 가보면 출판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 교양이나 이 학문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지식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출간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에요. 이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아졌다. 이 70년대에 이 국내에 이제 그 국립대학교에서 번역서, 일본어로 돼 있던 이 제국대학 시절에 이 번역서들을 일본어를 번역하는 이 번역서들이 많았는데 논문 학술지나 지식서를 보려면은 독일어하고 영어를 굉장히 잘했어야 됩니다. 이 출판의 스펙트럼이 다르다 보니까 이 다른 언어로 출간된 이 지식서의 양들이 워낙 방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외국어를 해서 이제 원문지를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상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출판 트렌드는 이제 좋은 이제 지식서들과 교양서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독서하기가 좋은 환경에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베리타스 진리란 무엇인가? 이런 이 학문의 이제 아주 원초적인 그 성격에 접근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고대의 그리스 이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가들이 했던 행위가 아마 학문에 제일 가까웠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젊은 사람들에게 너는 왜 대학을 가려고 하는가? 네, 이렇게 물어보면 대다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직업을 얻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죠. 고등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나은 직업을 선택하고 재정적인 안정을 추구를 하죠. 이제 뭐 대표적인 뭐 직업군이라고 하는 게 법률가, 뭐 공무원을 제외한 뭐 법률가, 변호사, 뭐 의사, 경영인, 공학자, 과학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높은 샐러리를 이렇게 보장받는 어떤 전문가,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가 보통 대학에 진학하고 더 나은 그보다 더한 이제 고등교육을 받는 어떤 동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고등교육과 대학을 가는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자면은 현재의 고학력은 절대로 안전적인 샐러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미래를 보장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이렇게 살펴보면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양해지기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한 방법 자체, 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화장법을 가르쳐주면서 유명해진 사람도 있고, 요리를 가르쳐주면서 유명해진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걸 먹는 걸 방송함으로써 유명해져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게임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 절대 과거와 같이 제한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대학을 간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현대 사회의 이치에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독일의 직업훈련 학교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학문을 하는 영역을 김나지움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레알 김나지움. 이건 순수하게 학문을 이제 파는 어떤 교육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고, 이 베르프스 파우슐레라고 그래가지고 직업 교육을 위한 어떤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잔디 깎기, 강아지 목욕시키기, 아니면 뭐 맛있는 요리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학문적인 영역으로 보지 않듯이 직업적인 교육과 학문적인 교육 형태를 독일의 교육제도에서 보면 이것을 분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순히 학문이라는 것이 돈을 위해서 결부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은 바뀌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나는 무지하다. 그래서 죽기 전에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나는 책을 봐야 되겠다. 자, 뭐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돈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자,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감사합니다.